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단비가 내렸지만 상수원 고갈로 제한급수까지 거론된 가뭄을 해갈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누지역 강수량은 여수 초도가 50.5mm, 광주가 31.6mm, 완도 보길도 6mm 등입니다.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엄댐이 있는 화순 북면에는 34.5mm, 순천에는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번 비가 식수원 저수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둔 오늘부터 고등학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특별 소독 작업이 실시됩니다.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포함해 수능 시험장은 광주가 41곳, 전남이 53곳입니다. 또 수능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당국이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해양경찰이 도서 지역 수험생의 이동을 돕고 버스 파업 중인 목포 지역의 경우 27대의 소송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됩니다. 이번 수능 응시자는 광주가 16,720명, 전남이 13,995명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불이 나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도 있었지만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면서 관계자들이 재빨리 대응에 나섰고 큰 화를 면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벽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천장은 뜯겨져 나가고 각종 생활도구도 불에 걸렸습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9시쯤. 당시 건물 안에는 지체장애인 등 3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안에 있던 장애인과 직원들은 곧장 중앙 계단으로 탈출해 큰 화를 면했습니다. 불이 난 4층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소방 설비가 제때 작동하면서 초기 대응이 가능했던 겁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려서 특히 불이 나면 119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화재와 동시에 신고가 들어갔고 대피가 한창 진행되는 중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발생 6분 만이었습니다. 1년에 2차례 진행해온 소방 대피 훈련도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피난 대피 훈련을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자력으로 대피하실 분들을 함께 추려서 같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 사고. 각종 소방 설비와 꾸준한 대피 훈련 등 대응 준비가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문턱은 장애인에겐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가 전북 전주 예수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아이를 출산한 지체장애인 심지선 씨. 장애인 임산부는 비장애인보다 합병증 등의 위험이 커 산부인과를 찾을 일이 더 많은데도 제대로 된 시설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의료진들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느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전주 예수병원에 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 체중계와 이동식 리프트, 전동 침대를 갖춘 분만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4시간 전문 의료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장애인의 진료와 분만, 입원 등 모든 과정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활학과, 내과, 정형외과 등 타과와 연계해서 여성 장애인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전국 8곳 장애친화 산부인과 가운데 전주 예수병원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 전북에서는 유일합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해마다 국비와 지방비 1억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서 장애인분들의 출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과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실제로 다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은 1%뿐이라고 합니다. 분리배출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크기가 너무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을 돕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열었습니다. 부산방송총국 김아르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공장. 공장 한쪽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병뚜껑들이 색깔별로 모여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재활용품 판매 업체 등이 스스로 모아 보내준 소형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5mm 이하로 더 잘게 으깬 뒤 270도의 고열로 녹이면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병뚜껑 같은 플라스틱 제품도 잘게 부숴서 공정을 거치면 보시는 것처럼 작은 열쇠고리와 같은 제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분리 배출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쉬운 소형 플라스틱 제품들이라 따로 공정이 필요합니다. 재활용된다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분류되지 않는 작은 소형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측면에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제품들은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재활용 업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부산형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다시 시민들과 만납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법과 재가공 제품 판매를 도맡는데 전국에서는 서울에 이어 부산에 두 번째로 들어섰습니다. 교육이나 예술작품 제작 위주였던 기존의 재활용품 활용 방식과 달리 시민들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모으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지역형 선순환 방식입니다.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이제 서울로 많이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부산에 이걸 차리게 되면서 부산 그리고 넘어서 영남권까지 저희가 작은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수집해서 자원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은 버려지는 전체 양의 1.2% 수준. 플라스틱을 모으는 작은 노력이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순천시 주안면 폐기물 시설 화재의 잔불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에 큰 불은 진화했지만 폐기물의 양이 수백 톤에 달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연료화 시설의 저장소 깊이가 10m 정도여서 포크레인 등으로 폐기물을 꺼낸 후에 물을 뿌려야 해서 완전 진화까지는 이틀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센터 정상화에 최대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폐기물의 일부는 왕지동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일부는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가전제품 부품 공장에서 철판 코일에 깔려 숨진 25살 노동자의 발인식이 사고 엿새 만인 어제 치러졌습니다. 유족 측은 사측과 합의해서 발인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언론에 사과문을 배포하고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인정한다면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여수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김용호 전 전라남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60여 명에게 165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각 시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는 3조 575억 원으로 전년보다 본 예산 18%가 증가했고
전남은 5조 77억 원으로 15% 이상 증편됐습니다. 광주는 교육 회복과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광주형 미래교육 구축 등의 전남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은 다음 달 양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방역에 나섰습니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이틀에서 닷새 정도 후에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강진만 주변 탐방로를 폐쇄하고 반경 10km 이내의 가금 농장 11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28건으로 전남에서는 이번 건이 처음입니다. 어제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전남 내륙 지역은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그래도 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찬 공기가 밀려온 덕에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순천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 강진 17도, 완도 16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차차 맑아지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평년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